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지금부터 상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끈 점은 이제 제가 미리 사과를 좀 드리고요. 계속 제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고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막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이제 흐름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는데요. 이전에 제가 왜 하락한다고 했는지 이런 영상들을 한번 보셔야 아, 얘가 이러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이런 식으로 읽고 있네. 이게 지금 좀 맞아떨어지고 있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매수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좀 차근차근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먼저요. 제가 조금 더 자신이 붙은 이유가 뭐였냐면 어제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요. 이 매도가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5억 넘게 5억 6천만 불의 이제 유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ETF에서. 이게 DTCC 관련된 유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유출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거의 뭐 엄청난 유출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뭔가 저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결과를 딱 봤는데 이제 GBTC가 엄청 많이 줄었죠. 매도 물량이. 유출이 5,400만 불로 엄청 줄었고, 다른데 어찌됐든 마이너스 난 데는 아직 없어요. 이제 블랙록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비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입이 나온다고 하면, 블랙록에서 유입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이제 국장 시간에도 되게 좀 괜찮게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블랙록이 뭐 엄청 많이 유출된다거나 뭐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거는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TCC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 물량들은 제법 많이 나온 것 같다. 이제 내일도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까지 만약에 유출이 없고 이제 유입이 많다고 하면 주말간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락에 걱정했던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이란을 다시 한번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6월절이 끝나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오늘이 3일째죠. 근데도 뭐 큰 반응은 없어요. 큰 반응은 없고,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가자지구 최남단의 라파라는 곳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피난민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뭐 세이프티존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공격해버리면 이제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트윗에 이런 이제 이 기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사람들한테서. 이게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드난 알보르시 박사라고 해서 어느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구금 중에 심한 고문으로 사망을 했답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트위터에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터키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무역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하고, 사우디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라파 공격하고 하면 뭔가 이제 또 좀 틀어질 것 같은 뭐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 악재도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요, 내부에서 분열이 조금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뭐 공격하자고 하고, 일부에서는 공격하지 말자고 하고, 이런 내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라파를 공격하는 데서도 그런 분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란을 다시 공격한다 이러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진행 중이었던 DTCC 유출에 관한 악재가 조금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고요. 그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쯤에 뭔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확률이 희박해 보인다. 마운트 곡스 악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제가 요번 시장을 읽을 때
뭐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운트곡스 지갑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미스터 100이라고 하루에 매일 100개씩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하던 지갑이 있었어요. 이거를 아캄에서는 지금 업비트 콜드 월렛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업비트 지갑이요, 이 미스터 100이 매일 100개씩 매집을 하다가요, 반감기 전에 이제 하루에 막 500개씩, 600개씩, 700개씩 막 이렇게 매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업비트 지갑이면 이게 한국에서 ETF를 승인하려고 막 업비트에서 물량을 막 매집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그건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왜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반감기 전에 얘들이 갑자기 매물을 1000개인가를 매도했어요. 시장에 매도를 하고 반감기 이후로 오늘까지 구매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제 매일 100개씩 사던 지갑인데, 근데 갑자기 어제 요렇게 엄청나게 매집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하루 만에 4,000개를 매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트윗에서 보면 이제 미국인들도 그렇고 다들 좀 떠들썩했어요. 미스터 100이 돌아왔다, 뭐 오늘 뭐 4,000개나 매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호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안 했어요. 그거는 뭔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이 블록이라는 회사가요, 이제 자기네들 매출 수익에 대한 10%를 이제 매달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블록이라는 회사가요, 원래는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회사랍니다. 예, 근데 2021년도에 얘들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이제 조금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름을, 사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얘들이 하여튼 그렇게 이제 수익의 10%는 비트코인으로 올해 말까지는 꾸준하게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케나 대통령이 이제 채굴을 국가에 도입하기 위해서 마라톤하고 뭐 이제 협력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논의한다고 해요. 이 채굴장 같은 경우에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분산된 채굴장들이 막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제 노드 운영을 하면 비트코인의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고 전 페이팔 사장이, 이 사람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지불을 위한 중립결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클 세일러랑 뭐 같이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2017년도부터 페이팔에다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은 대부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온라인 결제나 뭐 휴대폰 뭐 결제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세계에서 뭐 가장 규모가 큰 회사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블랙록에 이 사람이 그 뭐 디지털 자산 뭐 화폐 뭐 총책임자 뭐 이런 사람일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이제 국부펀드와 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하고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안에, 몇 달 안에 그 자금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13F 이제 서류 제출에 관한 건데요. 요거 외에도 저번에는 뭐 브라질 최대 규모의 은행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유럽 2위 은행도 뭐 블랙록 현물 ETF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뭐 1,700억 달러 규모의 은행도 비트코인 ETF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 서류를 제출을 할 거라고. 근데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5월 15일이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이름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좀 상승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고요. 당장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50K를 다시 뭐 돌파하고 뭐 뚫고 내려가고 이럴 확률은 조금 없다라고 봐요. 당연히 호재가 나오면 뭐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일부러 뿌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오랜 투자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별거 아닌 호재를 부풀려서 그걸 막 과장해서 떠벌리면요, 그게 악재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게 홍콩 ETF로 중국 자금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였죠. 예,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호재들은 뭔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그런 호재인 거거든요. 뭐 특정 일부 호재를 가지고 이걸 엄청 부풀리는 그런 호재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띄워놓고 뭐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뭐 이제 내일 당장에 ETF 자금이 또 유출이 엄청 된다든가, 뭔가 이란이 또 뭐 이스라엘이 또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마운트곡스 물량이 당장 나온다든가, 그런 변수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뭔가 살짝 좀 상승으로 가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상승을 줄 때는요, 언제 어떻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매수할 시기로는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하락했다고 막 이야기했던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수익화 신청도 아직 안 했어요. 그 조회수 올라간다고 해서 저한테 돈 들어오는 거 100원짜리 한 푼 없으니까요. 그냥 다들 이제 좀 시장을 제대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들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